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빗썸이 6일 저녁에 자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화폐 단위를 원, KRW를 넣어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비트코인, BTC로 입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금액의 총액이 62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네. 62만 비트코인으로 이체가 된 거죠. 네. 한 62조 원 상당에 해당합니다.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2,490억 정도를 받게 된 거고요. 당첨자 가운데 한 명은 5만 비트코인을 받아서 단숨에 자산이 5조 원대로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회수가 됐나요? 사실 62만 개 가운데 99.7%는 금방 회수를 했고요.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된 게 약 125개 상당 130억 원 수준입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계좌주의 협의를 통해 회수에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유령 코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62만 개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입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것만 1,900만 개고요. 그럼 총 발행량의 3%에 해당하거든요. 당연히 네. 빗썸은 이 정도 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3분기 공시를 보자면요. 빗썸이 보유한 회사 코인은 175개에 불과하고요.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도 4만 2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보자면요. 이거는 네. 거래소가 장부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부 거래는요. 은행, 증권사, 코인 거래소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장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내가 사면 주주 명부에 매수자의 이름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산상에서 예를 들면 키움증권에서 샀다라고 하면 장부상에서 키움증권이 이 삼성전자 주식은 이 사람 거구나라고 표시를 할 뿐입니다. 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빗썸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 거래소는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과 관계없이 전산 장부상의 숫자만 변경해서 거래를 중개 혹은 체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해당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인출할 때는 이른바 온체인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유령 코인은 안 되고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코인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빗썸이 내부에 보유한 4만 2천여 개를 수량을 넘어서는 비트코인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번 사고로 거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은행, 증권사에서도 모두 쓰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보유한 코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네.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마케팅 직원이 실수로 그 단위를 입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마케팅 직원을 거르는 상급자의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었고요. 시스템적으로 정상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수량보다도 많은 수량이 발행됐다는 걸 감지하는 내부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통 장부 수량이 온체인에 기재된 자산의 1에서 1%만 초과해도 즉시 알람이 울리고 1, 2분 내 거래가 정지됐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인데요. 2018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담당 격리 직원이요.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한 주에 1,0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0주를 지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 와야 될 게 이게 네. 그때 가격이 39,8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주당 3,980만 원이 지급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지급 규모가 1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직원이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어요. 삼성증권에서도. 네. 당시 이제 자사주를 잘못 받은 직원이 진짜로 주식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바람에 당시 삼성증권 주가가 일시적으로 10% 넘게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빗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고객이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도하면서 빗썸에서만 거래 가격이 8,100만 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아까 유령 주식 사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삼성증권 사태와 살짝 다른 점이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라는 단일 자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 내에서 매도가 나와도 이 모든 가격이 전체 삼성증권 주식 투자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만 이거는 빗썸 같은 경우에는 빗썸, 업비트, 코빗 각각 개별의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빗썸 내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네. 이상 가격은 빗썸에서만 발견이 됐고요. 다른 업비트나 코빗 같은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상 가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이 잘못 받은 코인을 이미 팔아서 현금화한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네네. 뭐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018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2018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게 A씨가 실수로 자기 지갑이 아니라 B씨의 지갑에다가 200개의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습니다. 네. A씨가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B씨가 돌려주지 않고 이걸 팔아서 다 써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A씨가 이제 B씨를 고소를 했죠. 그래서 검찰은 B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 판단이 무죄가 났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요. 비트코인은 화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번에도 버티면 되냐라고 네. 봤을 때 이번은 사례가 약간 다릅니다. 왜?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네. 아니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다른 코인을 샀거나요. 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횡령 등 형법상 처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이 버티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법률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손해를 본 고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럴 경우에 이제 피해를 보상해야 될 텐데 지금 보상안이 어떻게 나와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빗썸 안에서만 가격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른바 손절에 나선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세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자기가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판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빗썸이 회사 차원에서 그 해당 부분의 차액 더하기 10%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가 대략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기간에 접속했던 고객들 모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별도 예치해서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아까 뉴스에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요.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실제로 거래소가 갖고 있는 코인과 거래량이 맞지가 않을 때는 이걸 즉각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를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유령 코인 방지 시스템을 전체 거래소에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